네, 이어서 공시 돋보기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공시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김필주 전무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불투명한 공시 제재를 받는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소식이 BK탑스 소식인데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한 중소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번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 BK탑스는 지난 23일에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BK탑스는 20억 원의 지분 매각 결정 공시를 번복하면서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23일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횡령 배임이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등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 터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그리고 원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속은 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하면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불성실 공시의 법인의 지정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지정이 됩니다. 공시를 불이행한다든가, 공시를 번복한다든가, 공시를 변경한다는 이런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시 불이행은 이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잘못으로 공시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는 경우, 그리고 확인 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정정 시한까지 내용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 공시 불이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BK탑스가 공시를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이죠? BK탑스는 이 계열사인 유라인 코리아 지분 50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 처분 금액은 20억 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해 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당시 회사 측은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이 해당 처분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네. 기재 정정 공시를 내렸다고도 하는데 네. 어떻게 된 상황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 3일 날 이 기재 정정 공시를 내게 됩니다. 유라인 코리아에 대한 이 주식 채권, 수익권을 모두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각이 불발돼서 네. 기재 정정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벌점이란 얘기도 있어요. 벌점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면 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에 따라서 여러 제재 사항들이 있는데요. BK탑스의 경우에는 이번 공시 번복으로 8점의 벌점을 받아서 현재 누적 벌점이 8점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8점이면은 어떤 주식 거래나 네. 이런 부분들은 지장이 있나요? 예, 벌점 누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네. 최근 1년 이내에 이 누계 벌점이 만약에 15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관리 종목 지정 기간 중에는 이 추가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벌점이란 거는 벌점 누계 기준이 1년을 기준으로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1년 내에 만약에 15점을 안 채우고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 네. 1년 채웠던 것이 다 삭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러면 BK탑스의 상황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8점이고 아직 8점이기 15점까지는 때문에. 7점에 아직 그 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런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공시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 3일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직 임원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은 특가법에 따라서 이 배임으로 전직 미등기 임원인 이모 씨가 이 50만 달러를 배임한 것으로 이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예, 맞습니다. 5월 16일 날 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 2021년도에 이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상 이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이 공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회사는 6월 8일 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즉 내년까지는 적어도 한 약 1년 동안은 매매 거래 정지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시,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공시 모두 포스닥 상장 폐지 규정에 해당하는 공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자문위원님은?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공시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악재에 해당하는 거죠. 1년간 이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횡령 배임 행위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 나오면 이 모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심사 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그리고 이의 신청하고 개선 기간에도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3종 세트가 다 나와 버리니까 이 개인 투자들은 상당히 시름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케이스가 좀 심심치 않게 종종 볼 수 있는데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가 최근 4사업령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뭐 자본 잠식이 발생한다든가 회생 절차를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네. 뭐 관리 종목으로 바로 지정되지 않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시 이야기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이 간략한 기업 정보와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